저는 이기석이고요. 정형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정형외과를 조금 더 공부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정형외과는 그 척추, 뭐 팔, 다리 이 부분을 망라해서 뭐 뼈, 관절, 신경, 혈관 이 전반적인 분야를 신생아부터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도달하고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까지를 총체적으로 다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출생 관련해서 신생아 때 뭐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태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성장 관련해서는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이제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모습이라든지 성장판 관련된 질환이나 아니면 또 이제 성장판이 또 있다는 특이한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골절이나 인대 손상 이런 부분, 그리고 소아 특유의 질환들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총망라하게 되고,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신생아기에 출생 관련된 그런 부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정형외과는 이렇게 태어날 때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들, 그리고 발달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아니면 걷거나 이제 발의 모양, 그리고 성장판 관련된 거, 이런 성장에 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골격계 발달은 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그 기형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출산하기 전에 임신 과정에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엄마가 이제 마지막 생리일 이후에 약 2주 이후에 되게 이제 수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태아가 이제 발생하고 발달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수정이 된 2주 그때까지 이런 세포의 모양, 그다음부터 3주부터 한 8주까지 이때는 되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 팔, 다리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생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주로 커지는 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대개 한 9개월 정도 엄마 뱃속에 있다 그러면 처음 한 3개월 정도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손가락이 생기는 시기에 어떤 이제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손가락이 안 생기는 기형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시기들, 발달 시기들을 잘 보는 것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기지 않게 보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신 중에 어떤 태아에게 어떤 이제 근골격계나 여러 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기형아를 만들게 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물들이죠. 그래서 맨 윗줄에 보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건 옛날에 썼던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잘 모르고 써서 뭐 아이들이 팔이 안 생기고 태어난다든지 그런 분야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약들, 뭐 여드름 치료제, 간질 치료제, 뭐 여러 가지 약제가 어느 정도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임신이 돼 있을 때 주치의 선생님과 기왕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나야 엄마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 태내에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안 미치게 적당히 이제 그런 상담을 받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엽사는, 이거는 이제 기형 물질은 아닌데 부족하게 되면 신경관 결손, 그리고 왜 우리 옛날에 언청이라고 불렀던 구순열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신됐을 때는 이런 이제 필요한 약제들을 잘 이제 섭취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알코올, 코카인, 뭐 담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좋지가 않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정형외과 의사니까 또 하나 보게 되면 환경 요인으로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선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임신 주기에서 애가 이제 생기고 나서 2주까지는 이제 세포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손상이 가게 되면은 아이의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기형아 출산이 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드물 수가 있습니다. 2주까지는 all or none, 그러니까 어떤 손상이 가면 아이의 임신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보시면 빨간 이 세 개 보이는 것처럼 한 2주에서 한 15주 정도의 어떤 이제 물리적 방사선 이제 손상이 가게 될 경우 심각한 이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사선이 쪼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강도나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임신인지 모르는 사이에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뭐 엑스레이를 찍었다, CT를 찍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 본인의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엄마들 보면은 무조건 이제 그런 검사를 피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아주 걱정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사선의 피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를 보면 한 50ml 시버트 요 정도에서는 유발이 낮고, 한 500 이상이 될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이런 MRI, CT 검사를 할 때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방사선 피폭이 되는지를 봤더니, 흉부 엑스레이,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은 걸 봤더니 굉장히 낮고, 뭐 CT를 찍어도 한 25 정도고, 25는 봤을 때 이제 50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큰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 이 정도 검사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MRI 같은 경우, 우리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이의 방사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방사성 이제 손상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검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찝찝하겠죠. 이제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피해서 엄마가 뭐 모르고 한번 엑스레이 찍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을 너무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아이한테 손상이 없고, 또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한테도 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잘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엄마가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시작하고 한 3주에서 10주, 한 임신하고 3개월 정도 될 때가 굉장히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뭐 근골격계 기형이나 이런 게 취약할 수 있는 시기라 이때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약 복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질병들이 있을 때는 임신 전후에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담해서 이제 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MRI, CT는 이제 걱정은 되지만 절대 금기는 아니니까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잘 검사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